네, 여기까지 우리가 도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이라는 거,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했잖아요. 이 인간의 내면에, 그런데 이 도덕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도덕이라는 게요, 인간 내면에 있을 때랑, 그리고 인간 외부에 있을 때랑 조금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 내면에 있을 때는요, 바로 초성 퀴즈 해볼게요. 이응시옷이라고 해요. 저번에 이성이라는 퀴즈랑 똑같네요. 근데 다른 거예요.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도덕을 뭐라고 할까요? 맞춘 친구들도 있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바로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도덕적인 것들을 내 내면에 자리 잡았다 했을 때는 양심이라고 하고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자, 규범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들을 규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도덕적인 것들이 외면으로 드러났을 때 바로 규범이라고 하고, 내 내면의 도덕을 지켜야 되겠다 했을 땐 양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양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해요. 자, 세 번째 양심인데요. 우리가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도덕을 양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 양심적으로 행동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우리 내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것들을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 양심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잠시만요. 이 양심이 바로 일단 먼저 양심은 의미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양심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바로 마음의 명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 마음 속에서 명령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돈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경찰서에 갈까? 혹은 내 지갑에 넣을까?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양심이라는 우리의 마음속 친구가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너 지갑에 넣어선 안 돼. 경찰서에 꼭 갖다 줘야 돼. 너 양심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양심에 찔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양심의 역할은 이어서 볼 때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잘못했을 때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대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돈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경찰서에 가게끔 만들도록 하는 양심의 역할이 있겠고요. 여기 적어볼게요.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경찰서로. 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혹시 이 양심의 처음에 명령에 거슬러서 지갑에 쏙 넣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이 양심이라는 친구가 내 마음을 콕콕 찔러서 너 부끄러워해야 돼. 너 지갑에 넣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부끄러움을 느껴봤으니까 다음에는 꼭 경찰서로 가게 된다는 거죠. 양심의 역할이 바로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그 도덕이 내면에 있는 것이 양심이라고 했었죠? 저 앞장으로 넘겨볼까요?
앞장에 질문 두 번째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바로 질문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양심 삼각형이 작용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삼각형이 있다고 믿었대요. 이 삼각형은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돌아가면서 뾰족한 부분으로 마음을 콕콕 찌른 거죠. 그래서 아프게 한대요. 그런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되풀이하면요, 이 양심 삼각형의 날카로운 부분이 닳아서 없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삼각형이 계속 닳아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내가 양심 없는 짓을 해도 아프지가 않겠죠. 처음에는 이 양심이 어긋나는 짓을 했으니까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서 너무 아픈데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어때? 계속 할 수 있지 뭐. 나 나쁜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동그라미에 양심 동그라미가 되어서 난 이제 더 이상 아파버리지 않는, 나는 그런 죄책감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뒷장에 선생님이 이 친구를 넣어놨는데 바로 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뾰족한 이 삼각형의 부분들이 나의 마음을 찔러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바보야. 너 그렇게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앞장을 다시 넘겨봐요. 질문 2-1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양심 삼각형이 작용했던 경험을 써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양심이 찔려봤었나요? 솔직하게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냉장고에 내 동생이 사다 놓은 동생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그냥 양심이 너무 찔렸지만 그냥 냉큼 먹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사실 양심이 찔리는 경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내가 아껴놓은 아이스크림을 홀랑 먹어버린다면 내 기분이 좋을까요? 전혀 안 좋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그러면 전혀 안 좋죠. 허락을 구하고 먹으라고 했을 때 먹어야 됐죠. 이거는 바로 양심 삼각형이 작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린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질문 두 번째, 내 안에 양심 삼각형이 닳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반성 일기를 써본다 라고 쓰기도 하고요. 내 자신을 반성해본다 이런 식으로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많은 다짐들을 써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 한번 양심 삼각형이 작용했을 때가 있을까? 그리고 양심 삼각형이 닳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도덕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도덕의 의미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 도덕이 인간 내면에 자리 잡으면 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심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 도덕의 기능을 통해서도 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도덕이 왜 필요한지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